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확실히 엇갈린 종목을 갖고 오셨네요. 포드하고 리비안, 전기차 공동 개발을 철회했다. 그래서 포드가 오르고 리비안은 떨어진 겁니까? 딱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네. 진행이 됐으니까, 일단 지켜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지금 어제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드하고 GM 같은 경우에 상승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도 무언가 약간의 더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 전일 5.4%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데칼코마니처럼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뭐 이러한 그러네요. 이제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투자 지분에 의해서 동맹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맹의 관계 자체가 뭐 투자 지분을 깨진 건 아니지만 원래 같이 사업도 하려던 부분을 이제 따로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19일 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 양측 같은 경우에는 합작 자동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공유 같은 거를 추구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짐 팔리 이제 이 포드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2023년도까지 이 전기차 생산량을 60만 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포드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F150이잖아요. 그게 트럭이죠? 네, 픽업 트럭인데 네. 이 F150의 라이트닝이라는 전기차 모델이 예약 물량이 지금 한 2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사실 루시드가 네. 예약 물량이 17,000대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쵸. 그날 급등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포드가 생산을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런 20만 대에 대한 선구매 예약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잠재력을 포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죠.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런 신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아직 그런 부분이 사실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이제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맞아요. 많이 그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과연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우려감도 뭐 일정 부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전통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산 관련돼서 상당히 뭐 검증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부분이었으니까 검증됐죠, 뭐.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제너럴 모터스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한 3.6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 포드보다는 상승 부분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한데요. 그래도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2030년도까지 매출이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전기차 모델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존 스케줄대로만 진행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 전통 이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가장 요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공급 부족한 부족 거. 이슈였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포드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차량의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부족하든 있습니다. 말든 이게 이제 약점은 그런 안 부분에 되게. 있어서 이제 예. 약점을 탈피를 하고자 이제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만들어내겠다.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네. 이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 있어요. 그 음. 파운드리 업체하고 제휴를 맺게 되면서 네.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컴이라든지 아니면은 NSP 이 차량 반도체에서 유명한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서 차량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기본기가 탄탄했던 전통 자동차 업체가 약점을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반도체 부족 현상을 통해서 확실히 좀 커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뭐 완성차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이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사실 똑같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앞서고는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거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나마 이제 전일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매우 강하게 되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조금 강했던 섹터가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 지수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이런 전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어드밴테이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약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요즘 보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PBV 사업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이 대형 기술주와 이제 협업을 맺게 되면서 예. 대형 기술주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예. 그대로 생산을 해내게 되는 즉 OEM 생산 방식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GM하고 이런 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기아가 확실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무성하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네. 이제 애플과의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어제는 현대차가 더욱더 많은 상승폭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기아에 대한 이 상승폭 자체는 더욱더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영업 마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도 기아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는 기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전 이 종목을 거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스트라 스페이스라는 그런 종목인데 미국에서 네 번째 민간 우주 로켓 기업으로서 탄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스펙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모르셨을 거고 그리고 스펙 상장을 한 이후에 사실상 로켓 발사 관련돼서도 네. 많이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래, 이번에 이제 성공한 거군요. 예,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만한 종목이기는 한데 이번에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고 민간에서는 네 번째로 이러한 로켓 발사 관련돼서 성공한 업체가 되었다. 그렇군요.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장중에는 40%가 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뭐 그 이후에 어제 시장이 나스닥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이제 향후 추구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소형 위성용 로켓 발사에 우리는 치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25년도까지 하루 한 대의 로켓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한 번 발사를 하는데 네. 이제 250만 달러로 가격대를 많이 다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아스트라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에서는 그럼 우주 쪽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봐도 될까요? 일단은 한번 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파괴력은 예전 그때 버진 갤럭틱 홀딩스라든지 아. 뭐 이런 때만큼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우리는 학습을 했죠. 뭐 학습을 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어제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진 갤럭틱 홀딩스 같은 경우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뭐 좋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오늘 이슈로서 하나 챙겨놓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이 아주 강하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처럼 가게보다는 하루 정도 움직임으로써 이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이제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업체로는 역시나 하나죠. 하나 시스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워너비의 투자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네. 나중에 정말 이 우주 산업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꽃을 피우게 됐을 때는 하나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원앱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인텔리안 테크예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관련돼서 3분기부터 원앱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원앱이 계속적으로 순조로운 지금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원앱 같은 경우에 저궤도 위성을 거의 매달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슈성으로 충분히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그런 이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아스트라 스페이스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